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파이널샷 종목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10% 이상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0만 닉스 터치를 했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일단 오픈 AI, 샘 올트먼이 주주분들한테 추석 선물 정말 크게 한번 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갖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둘째치고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더블 모멘텀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하루 뒤에 무조건 추종을 하게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이제 밤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초급등을 했고 인텔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샘 알트먼 오픈 AI 재료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마이크론 주가를 추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밤사이에 전해졌던 내용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론이 이제 왜 올랐냐 하면은 내년도에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을 한 20%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마이크론이 올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D램, 낸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과거와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물량 조절, 한마디로 이제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해서 반도체 가격을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게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D램의 재고량이 한 3.3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원래는 8주에서 7주 정도가 기본인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지금 2주 정도밖에 재고 물량이 없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굉장히 어떤 D램의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했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일단 월 90만 장 규모 HBM 공급을 요청을 했죠.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D램 쪽에서 전 세계 웨이퍼가 다 합친다라고 하면 한 150만 장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합쳐도 40만 장이 안 됩니다. HBM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0만 장 정도 각각이 아니라 합쳤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합쳐도 실제적으로 40만 장이 안 되는데 이게 한 27년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27년도 가도 60만 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쪽 라인을 지금 HBM을 많이 돌려놨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 D램은 생산하는 족족 다 이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을 무조건 다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 같은 부분에서 일반 범용 D램이랑 어떤 비교를 하기 힘들 정도로 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고부가치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램을 생산해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일단 증설을 이제 반도체 공장이 하나 짓는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HBM 쪽으로 일단 라인을 좀 돌려도 일단은 이 물량들을 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행복한 고민과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굉장히 추석 연휴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픈 AI 쪽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몇십만 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웨이퍼 만드는 기업이 수혜를 가장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웨이퍼는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 실트론이 있고 과거 이제 LG 실트론이었죠. 그다음에 독일 쪽에 이제 실트로닉, 그다음에 대만 쪽에 글로벌 웨이퍼스, 그리고 일본이 2회사가 5회사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라고 봐도 맞죠. 이제 SK 실트론 웨이퍼를 만드는 기업이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산이 거의 인수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CCL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면 두산 기업 자체가 완벽하게 그 반도체 기업으로 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큰 반향은 없긴 합니다만은 웨이퍼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SK 실트론을 인수를 목전에 둔 두산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쪽으로 D램 생산 라인을 옮기면 D램이 어떤 생산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굉장히 좀 즐거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약간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차트냐면 SK 하이닉스에다가 개인 투자자 비중을 합성을 한 건데 9월 중순에 올해 가장 저점을 찍었었어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9월 중순에 SK 하이닉스를 올해 제일 적게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늘긴 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 정도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보유 비중이 높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SK 하이닉스 중장기 투자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하드리고 일단 뭐 가지 않았던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얼마 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이죠. 뭐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오늘 좀 약간 5장 들어서 밀리는 거 보면 강조를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을 추종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서 익절이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이 오늘 대규모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큐렉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더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좋은 뉴스가 하나 좀 있었죠. 인허가와 관련돼서 과거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제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최선호주가 뭔가요? 그러면은 10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5, 6분 정도는 큐렉소를 최선호주로 꼽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년 전이었었는데 실적이 지금 3년 연속 계속 적자를 나타내면서 그 어떤 뭐 주가를 상향으로 좀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부족했죠. 이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기에는 적자 기간폭이 너무 좀 컸죠.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식품의약 안전처 우리나라죠. 품목 허가 획득을 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 FDA나 혹은 유럽 쪽도 이제 인허가를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제품 이제 두 개가 있죠. 큐렉소 조인트, 그다음에 큐렉소 스핀이 있는데 큐렉소 조인트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 가면 다비치라고 그 로봇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 큐렉소가 이제 그런 어떤 뭐 수술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이제 각도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수치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지 직접 막 몸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막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로봇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한데 일단 왜 실적이 이제 안 좋아졌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인도에서 이제 메릴 헬스케어라고 이제 이 큐렉소 이 제품들을 이제 유통을 하는 기업이 있었었는데 그쪽에서 큐렉소 제품을 거의 뭐 베꼈다시피 할 정도로 똑같은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유통하다 보니까 큐렉소 제품이 좀 덜 팔려서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제 지금 작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번에 어떤 그 모멘텀을 갖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좀 뭐 올해 주가 상승이 뭐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1월 2일 날 첫 거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뭐 약간 수익이긴 합니다만은 좀 주주분들의 섭섭함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길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23년도 부분에다 제가 노란색을 지금 칸을 쳐놨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로봇주들 올라갈 때 큐렉소도 뭐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을 시절이었었는데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좀 약간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뭐 로봇주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실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기업도 없습니다. 이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들 빼고는 일단은 오늘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좀 파이팅 넘치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약간은 이게 좀 약간 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주분들은 원하던 재료긴 합니다만 앞으로 실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는데 좋은 재료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고 아무튼 추석 전날 역시 뭐 큐렉소 주주분들도 굉장히 뭐 즐거운 선물을 큐렉소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은 좀 참여율이 좀 적기 때문에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FDA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좋은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재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실적 부진을 탈피해주는 것이 주가 향방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포착주 연휴 바로 전에 또 알려주시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반도체 종목 중에 한 2년 전에는 스타주였었는데 최근은 좀 약간 거론이 안 되는 종목인데 프로텍 한번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군요. 네. 자, 프로텍은 원래 이제 디스펜서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 23년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쳐졌다가 최근에 연달아서 좀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더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이저 어시스트 이제 본더라고 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TS 본더의 원래 경쟁 장비였었어요. 근데 HBM 쪽에 진입이 좀 늦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텍에 대해서 그 장비들이 관심이 좀 없어졌었는데 과거에 23년도에 이 프로텍이라는 주식이 왜 몇백 % 올라갔냐 하면 이 프로텍이 만든 이제 레이저 어시스트 본더 장비가 일단은 그 전 세계 1, 2위 하고 있는 그 패키징 업체인지 미국에 있는 엠코죠. 안암전자 쪽에서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안암전자 패키지 사업을 사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엠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엠코랑 같이 개발한 본더 장비가 있습니다. 레이저 본더. 근데 그게 이제 엠코랑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은 이제 다른 쪽 회사에 팔지 못하는 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 그래서 그 락이 풀린 게 23년도였었어요. 그래서 TSMC가 프로텍에 니네 레이저 장비 우리한테 계속 좀 팔면 안 돼?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가 왔었었는데 프로텍 입장에서는 아무리 팔고 싶어도 엠코와의 이제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팔았었는데 그 23년도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TSMC에도 납품이 됐고 여러 가지 테스트 업체들 그다음에 패키징 업체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HBM 쪽에 진입을 못하다가 최근에 HBM 쪽으로 이제 진입을 목표로 이제 차세대 장비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실적은 좀 잠깐 추정치 잠깐 좀 수치를 좀 살펴보면 매출이 이제 2천억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이고 1,960억, 영업이익은 300억이 좀 안 되는 29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 이제 얼마나 나왔냐면 전년도는 매출 1,700억, 영업이익이 이제 134억 정도가 나왔죠.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러프하게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잠깐 좀 지우고 23년도에 초급등했을 때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엠코와의 계약이 해제가 되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프로텍의 장비를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도 팔 수 있었을 때 급등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도 있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들 2명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지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주가
가 올라가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서부터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공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업인데 자사주를 뭐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회사 오너 쪽은 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장비들이 새로 나오고 HBM 쪽 밸류 체인에 확실히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 하나 좀 그어볼게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유지가 됐던 고점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한 후에 이제 음봉으로 한 번 정도 이제 러프한 조정 주고 이제 넘어선 흐름. 차트는 뭐 굉장히 별 5개 기준이다라고 하면 한 4개 반 정도를 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다른 반도체 장비들 대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떤 수준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가격은 지금 32,900원인데 지금 좀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목표가 드린 이후에 그래서 33,000원 이하면은 뭐 사실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2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 증가세에 뚜렷하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 만나봤고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